팀버튼만큼은 아니지만 나이트 샤말란도 제가 한때 좋아했던 감독입니다. 식스센스를 봤을 때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언브레이커블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영화 중 하나로 남았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후로는 여러 작품에서 샤말란 감독 특유의 반전과 그 반전에 이르기까지의 패턴이 정형화를 넘어 고착화에 가까워져 평가가 엇갈립니다. 설상가상 라스트 에어밴더와 애프터스 같은 졸작까지 연출하는 바람에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다가 23 아이덴티티로 부활의 조짐을 보인 것도 잠시였고 재차 부진을 겪으면서 예전과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시 하트넷이 주연한 트레비 개봉에 큰 기대 없이 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네요. 얼마든지 훨씬 더 재밌는 영화가 될 수도 있었던 걸 여전히 버리지 못한 집착과 습관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는 감독이 감독인 영화라 결코 피할 수 없는 스포일러가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줄거리와 예고편을 통해 금사할 수 있듯이 트랩에서 조시 하트넷이 연기한 쿠퍼는 자그마치 12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더라도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알 수 있는 거니까 부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강단한 줄거리만 들어보셔도 눈치채실걸요? 이 영화는 쿠퍼와 딸이 레이디 레이븐이라고 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딸이 열광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함께 가는 아버지라니. 둘은 누가 봐도 정다운 부녀 같지만 콘서트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낌새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기엔 중무장을 한 경찰들까지 쫙 깔린 걸 보면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이때부터 쿠퍼는 딸과 함께 콘서트를 보면서도 좌불안석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정체는 바로 일명 도살자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마입니다. 머지않아 누군가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도살자가 이 콘서트에 온다는 걸 경찰과 FBI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콘서트로 미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프로파일러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지극히 가정적인 연쇄살인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 영화를 통해 익혀봤듯이 개인적으로 샤말란 감독이 긴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을 마지막에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전에 매달리면서 와장창 깨서 그렇지 적지 않은 확률로 적어도 중반까지는 꽤 볼만한 영화로 만드는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베테랑2처럼 쿠퍼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즉각 밝히면서 곧장 노년의 여성 프로파일러 대 중년의 남성 연쇄살인마라는 구도를 만드는 데다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라 넓긴 해도 어쨌거나 폐쇄된 공간이라는 배경까지 더해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아울러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를 깨달은 쿠퍼가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고 나가 호시탐탐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그 와중에 약간의 운도 따르면서 쿠퍼에게 작은 희망의 끈도 놓아주곤 합니다. 만약 트랩이 이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갔다면 꽤 괜찮은 스릴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각본과 연출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어떨지에 달렸으나 이 영화의 초반부는 방금 말씀드린 약간의 운만 제외하면 상당히 흡족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특히 샤말란 감독은 딸의 교우관계가 순탄치 못하다는 걸 미리 관객에게 전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각인한 상태에서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딸과 함께 탈출하려고 애쓰는 쿠퍼를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성가신 학부모를 한 명 등장시켜 또 하나의 긴장을 불어넣는 성의까지 더합니다. 덕분에 트랩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줬지만 중반부에 너무나도 손쉽게 일어나는 기적을 신호삼아 도미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남김없이 무너집니다.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영화는 두 가지의 전제부터가 좀 엉성합니다. 10중 8구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시면 당연하게 의문을 품게 되실 거라고 장담하는데 다행히 하나는 영화를 다 보시면 자연스레 풀리는 반면 다른 하나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줄거리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콘서트에 올 거란 게 설사 100% 확실한 정보고 벌써 12건이나 살인을 저질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내는 게 맞나요? 입장이 끝난 후에 포위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폭탄 테러나 총기 난사를 예고한 장소처럼 보여 관중들에게는 불안감을, 연쇄살인마에게는 도망가라는 경고를 주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프로파일러는 마땅한 근거도 없이 연쇄살인마가 안에 있다고 확신까지 합니다. 뭐 이 정도의 기초적인 설정은 그냥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넘어가더라도 중반부부터는 진짜 참담할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진심으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던 영화가 슬슬 허용하기 어려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감지한 시점은 앞서 지적했던
너무나도 손쉽게 일어나는 기적을 본 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쿠퍼의 딸이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최애인 레이디 레이븐의 무대에 오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쿠퍼의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스테이지로 가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와 검문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마침 딸이 자신의 바람을 말하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참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이 레이디 레이븐의 외삼촌입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시죠? 쿠퍼와 딸은 흔쾌히 초대를 받고 무대에 오르고 백스테이지에도 가면서 한숨 돌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참으려면 참을 수 있었으나 궁지에 몰린 쿠퍼는 돌연 태도를 바꿔 레이디 레이븐에게 정체를 밝히고 자신과 딸을 리무진에 태워 밖으로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무사히 밖으로 나온 것까지도 참으려면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레이디 레이븐이 갑자기 블랙 위도우에게 빙이라도 한 건지 다른 사람도 아닌 연쇄살인마에게 태연히 도전하며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10,000번 양보해서 이것도 참으라면 참겠는데, 기어코 레이디 레이븐은 쿠퍼 가족과 만나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가뜩이나 공연장을 벗어나면서 긴장이 뚝 떨어진 마당에 난데없이 이런 전개로 가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걸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샤말란 감독을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이 영화가 차마 눈두고 볼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하는 건 레이디 레이븐이 쿠퍼의 집에 들어간 후부터입니다. 비록 콘서트 중 어떤 노래를 하기 전에 몇 마디의 대사로 대략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하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용감하거나 무모할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걸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건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연기도 못해서 도대체 누군가고 찾아봤더니 샤말란 감독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샤말란 감독 본인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를 맡아 레이디 레이븐의 외삼촌으로 나오고, 자신의 딸이 연기한 레이디 레이븐은 말도 안 되는 역할과 분량을 차지한 거죠. 이쯤 되면 짜증이 치솟아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샤말란 감독이 딸을 염두에 두고 각본을 이따위로 썼거나 수정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격미달이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트랩은 레이디 레이븐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싱거운 스릴러로 돌변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는 용케 레이디 레이븐이 퇴장한 후에도 추락하는 걸 도무지 멈추질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없이 가관입니다. 죄송하게도 이 얘기는 결말부까지 가야 해서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트랩은 좀 까칠하게 보면 연쇄살인마의 전형적인 특징만 늘어놓는 것도 식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 꼴이 된 연쇄살인마는 다름 아닌 백인 남성입니다. 반대로 영화 속에서 죽기 직전에 놓인 피해자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연쇄살인마와 맞선 레이디 레이븐은 둘 다 유색인종이고, 연쇄살인마를 꿰뚫어보고 있던 프로파일러는 백인 여성입니다. 결정적으로 샤말란 감독이 또 한 번 고집스럽게 내놓는 반전을 통해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보면 트랩의 각본과 연출도 다분히 PC와 페미니즘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황스럽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면 황당한 반전을 급작스럽게 들이밀어서 마지막에 기운이 쭉 빠지게 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당초에 버리거나 개선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고, 이 영화는 자칫 연쇄살인마를 미화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도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결국 트랩도 흔하디 흔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중 하나로 남게 됐는데, 언젠가는 23 아이덴티티 같은 영화를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